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김동욱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저도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매번 같이 뵙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항상 이렇게 멀리서 뵙고 정말 탑 오브 탑이죠. 그죠? 리더분 중에서도 탑 리더이신 우리 장인수 리더님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게스트로 와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진짜로. 그죠? 그리고 오늘 사실 게스트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에너지를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래서 앞에 너무 조금 좀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뭐 대충 하고 가야지. 에너지 드릴 게 아니라 받아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에너지 많이 넘치네요. 예, 정말로. 저도 오랜만에 또 서니까, 얼마 전에 또 뭐 제가 작은 그룹에는 갔다 왔지만 이렇게 한 1000명 가까이 모인 데서는 사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사업의 경험이 좀 도움되길 바라면서 지금 다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대구니까요. 저는 원래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다음 제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기계 쪽을 공부하고 대학원 마치고 제가 대우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이제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우자동차를 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 좀 있어요. 예. 차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예.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체 설계라고 차의 엔진하고 뭐 시트 떼고 남는 그 철판 있잖아요. 그걸 제가 설계했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철판을 많이 덧댔어요. 이렇게. 그 차가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차가 안 팔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대우차 그러면요 에어컨이 시원하죠 이런 얘기 해요. 그죠? 근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만 시원해 이렇게 해요. 좀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우차를 아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안식하시고 다음부터는 대우차 뭐 라노스 누비라 뭐 레간자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젊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차를 설계했었어요. 참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또 자동차 좋아하니까 저도 자동차를 설계하면서 세계 명차도 뜯어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는데,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게 저는 현실 점검이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얼어지는 과정을 봤잖아요. 대우가 이제 워크아웃 당하면서 이제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직장 생활은 이런 거구나를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해도 회사가 얼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은, 우리 부장님들 같은 레벨들은요, 하나의 부속품이 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되게 젊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제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뭔가 준비하겠다 마음을 제가 조금씩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제 제 대학원 선배로부터 이 사업을 제가 처음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가 저한테 암에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선배가 이제 미국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같은 연구소에 근무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국 출장을 갔다가 이제 친구가 얘기한 아메를 우연히 보고 와가지고 우리들 말 뚜껑 열려가지고 계속 저한테 막 아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품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유통될 거니까 우리가 총박권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제품이 있나요? 그때 얘기했더니 한 장짜리 종이를 딱 꺼내더니 이게 제품 카탈로그래요. 그때 제품 한 60여 가지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요 막 뛰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비전을 본 게 아니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와 도대체 이거 내가 선배 우리 인간 중 10시 차는 잘 안 팔리지만 10시 11시 퇴근하잖아. 도대체 이거 어디 갖다 팔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0시 퇴근에 어디 갖다 파냐고 그랬더니 이거 절대 파는 거 아니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달하는 거래요. 뭐야 같은 말 아닌가? 그럼 알겠어. 그럼 사람을 막 끌어들이면 되나요? 그랬더니 또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 다른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계속 뭔가를 얘기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관심 없으니까 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들어주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들어보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 부평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잠실이라는 또 곳이 있어요. 그쪽까지 차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 길을 제가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에 약속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제가 가게 된 거죠. 진짜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어요. 정말 저는 잘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한 거니까 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착하는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앞에 내용은 전혀 못 듣고요. 스폰서나 AB를 봤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스폰서나 AB가 있더라고요. 그 20만치 물건 쓰는 걸 다 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딱 본 순간요. 자, 저 봐라. 저렇게가 물을 강매시켜가지고. 그리고 생비품 20만치 어떻게 써? 근데 제가 샴푸를 한 달에 20만 쓰려고 그러면 양치질 할 때마다 치약 다 짰어야 되고 샴푸질 할 때 머리 쫙 한 통 다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듣고 이제 나오려고 나왔는데 그때 제 스폰서가 누구를 초대를 가시는데 사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촌 동생. 근데 그분이 뭐냐면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 갈 일, 그때 방향이 같아가지고 같이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하신 분이냐 그랬더니 주유소를 부모님이 경영하는데 자기가 같이 도와주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 관심 있냐고 그랬어요. 조금 관심 생긴데 자기는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한 달에 6천 원을 벌어야 될 만큼 경제가 어렵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많아? 그게 아는 사람도 없대. 그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하고 제가 막 고춧가루 막 뿌렸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분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 뿌려가지고 제가 못하게 해버렸어요. 나중에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한 얘기 있었어요. 네가 사업 잘할 줄 알았대. 걔 한 방에 보낸 거 보고 그죠? 알았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지나서 막 미팅하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 집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우연히 이제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저 보자마자 엄청 욕을 하더라고. 나보고 하지 말라 놓고 지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쳤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미안해. 그만큼 제가 뭐냐면 고정관념이 심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도망다녀요. 한 4개월, 5개월 계속 좀 거절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보다 이 사업을 시키겠다는 스폰서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게 문제인 거야. 어디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번만 가봐. 코로나 끝났으니 가보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파트너가 만약 여러분 한 그룹에 생기면 좋겠죠. 저 같은 파트너 딱 나오면 좋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구나. 어쨌든 자 그러면 그런 파트너 나오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끈기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오래 사는 동물, 뭐 대표적인 동물이 예를 들면 뭐 거북이도 있고 뭐 학도 있는데 진명과 끈기를 대표하는 동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토끼입니다. 토끼. 진짜요? 자, 토끼가요. 약국에 갔어요. 제가 낮에 개그 하려 딱 그러면 우리 딸은 그래요. 제발 아빠 어디 가서 이런 개그 좀 하지 마 그래. 내가 아니야 먹혀. 그래도 아니, 절대 안 먹힌대. 먹힌지 안 먹힌지 봅시다.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약사지 당근 있어요? 뭐 당근. 이렇게 약사지가 뭔 당근 약국에서 없어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다음날 토끼 또 왔어요. 약사지 당근 있어요? 물어보니까 야 어제 없다 그랬잖아. 왜 약국에서 당근을 찾는 거야? 없다니까? 그럼 또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약사지 당근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약사지가 화가 난 거지. 어? 한 번만 더 와서 당근 찾으면 그 가위를 귀를 확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엄청 겁을 먹고 실망한 표정으로 토끼가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또 온 거예요. 문을 빼고 밀고 하는 말이요. 혹시 약사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래. 가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먹히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폰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사람 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상황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 있을 때는 계속 안 하다는데 계속 얘기하고 제가 상황이 바뀌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저 부장님 나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쯤 제가 들었던 아메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려 끝내지 마시고 계속 알려나가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그 덕분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제가 사업을 하게 됐고 제가 한 4년 정도 부업을 진행하다가 대우가 완전히 워크아웃 당하고 이제 막 월급도 안 주고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직원들 대우를 잘해주다가 대우를 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퇴직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넘게 제가 전업으로 이제 아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생각이 드는 생각 그거였어요. 저거 말처럼 되겠나? 이 생각이죠.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요. 야, 저렇게 되기만 하면 참 좋긴 하겠다. 진짜 괜찮겠다. 아니, 저게 만약에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응? 그래서 제가 이 사업만 해봐야겠다 마음을 조금 들 때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업이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메를 딱 보니까요. 일단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메 이렇게 스피치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피치 이러면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공대를 왜 갔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기계 상대하러 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니까 스피치 해야 되는데 이 스피치는 우리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혹시 그 얘기도 스피치가 얼마나 무서운지가요. 이수보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사을 부업으로 진행하는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 얘기 혹시 아시죠? 그 할머니가 떡을 팔러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떡을 팔다가 살 넘어오는데 만날 때마다 호랑이를 만나잖아. 그죠? 그 떡을 하나 주면서 그 위기를 모면 하지만 마지막 살 넘을 때쯤 떡이 없는 거예요. 그 또 호랑이 또 나타나요. 그죠? 그래 호랑이한테 이제 잡혀 먹힐 상황인데 호랑이 부른 거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 했더니 호랑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리 와봐. 네가 나 잡아먹으면 네가 내 대신 가서 스피치 해야 돼.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워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만큼 무서운 게 스피치예요. 여러분, 자, 끝나고 애프터 미팅을 할 거예요. 그죠? 할 때, 막 동그랗게 서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일만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바로 옆에 사람이 그 말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제가 목 확 자르고 싶어. 가서,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면 어떡해? 뭐 그런 것도 엄청 부담스럽고, 그러면 기원 또 가면요, 이게 또, 막 꿈을 자꾸 물어봐. 꿈이 뭐냐고. 나 꿈이 없는데. 저 꿈을 생각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굳이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골에서 어떤 청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고 해가지고 대기업 입사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 알고 보니까 회장님의 손녀야. 그죠? 그래서 갑자기 기획실로 발령 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막 잘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삼각관계 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서 김우정 회장의 손자는 어디 있을까? 손녀는 어디 있을까? 뭐 그 정도 생각? 그죠? 그 다음 엄마한테 옛날 빗자루를 많이 맞을 때 우리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나를 안 데려오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 생각해봤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 제품도 보고 그러니까 써봐야 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메 처음 만났을 때요. 주소도 안 잊어버려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원흥아파트 나동 305호 살았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같은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동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로얄층에 살았어요. 5층 중에 3층. 로얄층이죠. 근데 17평 아파트. 그것도 제게 아니고요. 월세로 살았어요. 월세 보증금이 500이었어요. 왜 500이냐?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님 누나들이요. 5명이 저한테 있거든요. 6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돈을 줘가지고 그걸 모아서 보증금을 제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보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죠? 나는 안 될까 아무 생각해도.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저 보상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제가 좀 생각도 바뀐 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지. 저는 굉장히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직장생활 먹고 살지만 제가 그동안 삶의 그 일부가 그대로 우리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미팅 중에서 그 가난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럼 가난이 뭔가요? 혹시 가난? 돈 없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저절로, 노래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물려지는 게 바로 가난이래요. 제가 17평 아파트에 월세 사는 사람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4년 정도 부업을 하고 나니까 월급보다 훨씬 수입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회가 또 와가지고 제가 희망티지하고 제가 회사를 나오고 아메 처음에 제가 열심히 2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갔던 여행지가 하와이를 갔었어요. 하와이. 저는 하와이 처음에 간다 그랬을 때요.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했냐면 돈을 주면 안 될까 생각했어요. 돈 주면 갔다 온 걸 치면 되잖아. 저는 여행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륜고등학교에서는요 수학여행을 강원도 설악산을 갔었거든요. 거기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돈이 없어가 부모님이 안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그 여행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행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아메 천연에 갔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행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왜 꿈꾸기 힘들은지 알게 됐어요. 사람이 너무 본 게 없고 느낀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면요 꿈도 못 꾼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기 힘들었구나.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신혼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태어나면 정말 내가 많은 세상을 보여줘야겠다. 걔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여행 이후로. 그래서 3년 반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난 거죠. 2001년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메 여행 말고도요. 저는 아메 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뭐 하는 거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여행이라는 건 행복의 종합 설문서더래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벗어나면 기쁨도 있고, 걷고 말하고, 먹고 놀고, 이런 것 기쁨도 다 있기 때문에 행복의 종합 선물세트고,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경험을 선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맞아, 이거다. 생각 들어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를 데리고 아메여행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대중기사 보니까 한 40-50번 정도 나갔다 왔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근데 갈 때도 제가 어떤 성공자의 음원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지구본 있죠. 지구본 하나 딱 사주고, 이걸 막 돌린대요. 그러니까 딱 찍어. 뭐 그곳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동기부여, 그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해봤죠. 지구본을 사가지고 막 돌렸어요. 짝 찍었는데 생각보다요, 지구에는 물이 많습니다. 다 물이야, 물.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각 나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을 사주고 그 책 읽을 때마다 제가 정해서 매년 여행 다녔어요. 저는 뭐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미국 동부, 서부, 남부, 뭐 영국, 터키 안 가본 데 거의 없을 정도. 거의 다 가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모든 사진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있다. 여러분 제가 방학 때마다 애를 데리고 가면요. 아빠들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죠? 물론 바쁘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 근데 사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실제 이유는 뭐냐면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누굴 줄여야 되겠어요? 아빠를 줄여야지.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누가 먹어야 돼요? 아빠가 먹어야 돼. 왜? 아빠 장은 튼튼하니까. 그죠? 제가 먹습니다. 항상 아빠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사진 제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행 갔다 오면요. 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내가 짧게 사진을 가지고. 그 음악을 깔잖아요. 저는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음악이 들리면 이거 어디 갔던 내가 여행지의 음악인데 그 생각이 막 나요. 제만 생각나겠어요? 우리 딸도 생각나요. 딸 제가 하나인데 딸도 생각나겠죠. 우리 부모가 자기의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에 곳에 갔다 왔는지를 갖다 분명히 제가 없을 때도 기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만 있다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못할 텐데 경제적 자유와 함께 시간 자유 같이 얻어가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까지 코로나 뭐 지금 끝나가고 있지만 2년 동안 저는 사실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좀 미안한 감이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나 제 선후배들은요. 다 거의 퇴직했어요. 제가 나이를 또 막 계산하신 것 같은데 만업 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당분간 만업이에요. 방무가 제가 계속 만업인데 친구 다 퇴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집에 앉아가 그냥 그때 뭐 코로나 심할 때 집에 앉아 뭐 줌 미팅하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돈이 그때 뭐 옛날보다 그죠? 절대 줄지도 않고 더 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는데 너무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도대체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뭐 어떤 일인지를 제가 코로나 때 더 느꼈어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사실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그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간 흐르면요. 정말 이 사업의 가치가 점점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제 파트너 중에는요. 저보다 더 피 높은 분도 있거든요. 저는 한 계열은 수석 다이아몬드 계열이고 한 계열은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 그분하고 제가 자꾸 상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피 낮은 제가 무슨 트리플한테 상담하겠어요.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데 막 얘기가 웬만 보너스 계산하는데요. 저보다 수입이 3배가 많더라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볼펜을 확 집어 던지려 하다가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른 나왔죠. 얼른 다시 나나 봐라.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파트너 그걸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그룹도 알아서 다 하죠. 그리고 제가 사이드 대로 제가 하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입도 안정되고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 앞으로 한 30-4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겠어요. 제가 과연 예전에 내가 암에 처음 접해가지고 몇 년 동안 뭐 고생 아닌 고생했는데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일 통해서 내가 이만한 보상 받는다면 요즘 말로 이것만큼 더 가슴이 높은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하는 사업 자체가 정말로 가슴이 높은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쨌든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잘했던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한 4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 사람을 이렇게 뭐 우리가 미팅장에서 이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변화라는 얘기를 막 변화하세요 하는데 사실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인집심리학만 30년 연구한 교수님이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진짜 안 변한다. 이게 결국 결과예요. 안 변해. 근데 왜 변화를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변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엔 뭐냐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을 바꾸냐? 내 현재, 내 모습과 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저한테 리더님, 사장님,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제가 참 이상했던 그거예요.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닌 돈을 위해서요. 인생 거의 전부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왜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자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고민의 95%를 뭔지 아세요? 돈 문제였어요, 돈. 이런 표현, 공납금이라고 혹시 제가 공납금 내는 세대인데 공납금을 못 가져가가지고 깨끗하게 못 가져가. 왜 6남매니까 얼마나 부모님 힘드시겠어요. 막내를 공납금 늦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막 언제 공납금 낼 거야 막 하면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왜?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 하니까 진짜 그런데 창피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 돈 문제가 제가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돈 문제 해결돼야지 했는데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요 똑같아요. 어른이 제 고민의 95%돈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요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드값 내기 바쁘면서 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누님은 보면 옛날부터 거짓말 엄청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본다. 그걸 딱 봐요. 보고 눈, 코, 입을 봐요. 그죠? 자기 너무 이쁘대. 뭔 소리 하는 거야. 눈, 코, 입 각자는 이쁘지 몰라도 조화가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맨날 159cm인데요. 분명히 160이라고 우겨요. 맨날 거짓말. 자신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그 발전이 없는 거지. 저보다 4살 차이 나는데 어떨 땐 4살, 어떨 때 3살. 왜? 음력과 양력을 바꿔가면서 자기 유의하게 쓰는 거야. 그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분들은요. 뭔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아메도 그래요. 내가 경제적 문제가 있고 내 노후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아메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중요해요. 자, 아메를 통해서 내가 용돈 벌고 말 거냐 아니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라볼 거냐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했는데, 그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떤,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뭘 통해서 성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딱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러면 성공할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3명이 있으면 내가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 3명에서 에메랄드 될 수 있다. 네. 그 손을 잘 이렇게 조심히 내려가지고요. 왼쪽 가슴에 딱 얹으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심하게 뛴다. 그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뛰면 안 돼.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막 벌떡벌떡 뛰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내가 정말 성공할 노래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 사업에서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구 근무하던 동안 이제 워크아웃 막 진행되고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부서에서 제가 뭘 개발했냐면 대형차, 트럭 같은 차가 아니고 성년차 중에 대형차니까 요즘 제네시스 같은 그런 차를 개발 중이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사실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됐어, 나가리. 개발할 필요 없다. 그때 왜냐면 쌍용에 있는 체어맨이요. 우리가 인수했었거든요. 필요 없다고 나가리 되면서 그 담당에 있는 연구원이 한 100명 좀 넘는데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 이사가 김우주 회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영국 워딩이라는 곳 하고요. 폴란드 FSO라는 국영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파견 나가지고 상용차를 개발하라 이게 특명이 떨어져가지고 해외에 결격이 없는 사유가 없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전 가면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큰 혜택이 있었어요. 월급 2번 나오거든요. 대우 월급 따로 나오고 주재 월급 따로 나오니까 한 2, 3년 갔다 오면 한 1억씩 모으고 여행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메면 2달, 3달째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프로젝트 나가야 되면서 다 나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과연 나갔다 올까? 나갔다 와서 아메 되잖아, 사실은. 그죠? 갔다 와도 2, 3년 있다 보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마음 먹었죠. 아니야. 내가 이 사업부터 해서 어차피 직장생활, 그것도 직장생활이고 해봐야 인생 안 바뀐다 알고 있고. 그거 알았기 때문에 아메 선택했는데, 그때 나갔다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다이몬드가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포기했었거든요. 안 가고.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서가 없었으니까 제가 혼자 책상 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요. 다른 부서에 가고 싶었던 부서에 있는 한 과장님이 폴란드 영국으로 가고 제가 그쪽 부서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간절히 바라니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갈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2년 내에 회사 나가야겠네? 딱 그 느낌 들면서 그 부서를 갔는데 제가 회사를 딱 그로부터 2년 후에 나왔어요. 그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나올 때 알았어요. 맞아. 내가 2년 전에 내가 나가야겠네라 생각했었지라고 이게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가 제가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대우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후원이 되셔가지고 저희 파트너 그룹에서 들어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 얘기하더라고. 저거 뭐 사장님 옛날에 그 연구소에 그 남들 다 가고 싶으면 파견 안 가고 뭐 다단계 암웨이 한다고 남아 있는 또라이 한 명이 있었는데 혹시 그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누군지 아세요? 그냥 몰라요. 사장님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또라이라고 소문 났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면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겠냐는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는 거, 내 현실에 대한 부분들, 암웨이를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걸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오늘 같은 이런 미팅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팅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특별한 그룹이니까 딱 한 가지 미팅 모시면요 다 해결되는 게 있어요. 물론 다양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미팅 모시면 됩니다. 어떤 미팅 오시면 되냐면요, 각종 미팅이라고 있어요. 각종 미팅. 거기 오시면요 딱 해결돼요. 관점을 확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그 미팅에 똑같이 안 와요. 여러분요 제 파트너 한 분이 그런 거야. 불교를 믿는 분이 그분인 거야. 스님이 어떤 날 목탁을 막 두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들 때도 있게 두들 때도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몰라요. 그러더니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미팅이 그런 거예요. 오다 보면요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갖고 있는 미팅에 우리가 참가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저는 제 사업 한 내내 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손금이 있잖아요. 막손금이거든요. 막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보통 두 줄이잖아요. 이게 한 줄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손금이니까 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난 너무 잘 될 거야. 제 부모님이 그러셨거든. 어머님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지만 막내 아들한테 넌 너무 잘 될 거야 그러셨어요. 왜? 막손금은 둘 중에 하나를 그랬거든요. 잘 되면 정말 잘 되든가 안 되면 거지가 되면 상거지가 된다 그랬더라고. 내가 아메이 만났을 때 거지가 아니었으니까 난 너무 잘 될 거야. 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 제 파트너 한 분은 자기도 잘 된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뒤에 혹이 있는데 북두칠성의 혹이 있대. 내가 보기 사막인데 어쨌든 북두칠성 혹이 있어가 너무 잘 됐그래. 어쨌든 그래 우기더라고 그 사람도. 근데 그분이 라인이 지금 수석 다이몬드 라인이거든요. 예, 우기면 돼 일단. 그래서 막속금 없다고 칼집 내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기신. 전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 된다고. 내가 된다고 생각한 거하고 안 돼. 물론 헨리포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 말이 옳습니다. 왜? 당신 생각대로 되어질 거니까. 내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패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또 해봐야 뭐 하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된다 생각하고 만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봤을 때 어떤 게 대한 이득이냐. 저는 막 이렇게 홈미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러 예전에는 막 화이트보드 들고 막 갔었거든요. 집에 막 사업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뒤로 인사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어쨌든 막 챙겨 나오면요, 뭐 꼭 우리 와이프가 전화 와. 뭐 어떻게 됐어? 그럼 저 무조건 대박이야. 오늘 다음 주 미팅 다 나오는데 막 다음 주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한 몇 번 하고 나니 그다음부터 잘 안 붙더라고. 제 남편 김동국 사장은 무조건 대박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집에 이제 누울 때도 항상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했어. 최선 다했고 네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잘하면 돼. 너무 수고했고 잘했다. 자꾸 자신한테 그죠?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기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북두치에서 혹 있는 분도 우겨가지고 어쨌든 수육담은 라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의 힘을 좀 발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또 잘하는 팁 중에 하나는 성장 마인드라는 거거든요. 성장 마인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노력만으로도 경험만으로도 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로 성장 마인드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1% 정도 변하면 1년 360으로 변하면 365% 변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계산되면 그게 아니에요. 1% 변해야 되는데나 또 1% 변하는데 1% 변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계산해보면 3778%가 변한단 말이에요. 졸리실 때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 조금의 변화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습관은 재능을 능가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조그만 거지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암의 사업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픈되어 있는 비밀을 실천하는 거다. 암의 사업의 성공 비밀은 오픈되어 있는 그죠? 비밀을 실천하는 거다. 무슨 오픈된 비밀이 뭐냐? 오픈되어 있지만 누구나한테 다 알고 알려져 있지만 비밀스럽게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시스템 얘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탱커하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 사업에도 노하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수능 만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만점 비결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 잠 푹 잤어요, 뭐 예습 복습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재수없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생활 습관병 있는 분한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 뭐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안에서 뭐냐면 이루어지는 내가 작은 일들, 그죠? 그런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소확행이라는 뜻은 그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인 거예요. 아멘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예요, 빈도. 얼마나 내가 작은 일을 많이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한 방이 아니더라 보니까요. 그런 마인드 성장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사업을 잘한다. 제가 왜 생각했냐 해봤냐 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 능력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성공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성공하고, 왜 그럴까 봤을 때 그 성장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는요, 오너십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제 스폰서는 그때 핀이 SP가 아니었어요. 저보다 4개월 먼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저 업라인 분이 진행하는 미팅장에 갔는데 어떤 한 SP가 누군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이요, 막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SP가 되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참 여식이 다 나오는데, 비디오 테이프요 을 줬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메이 본사 전경이 나오고 뭐 호수가 나오고 이런 거 비디오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 스폰서는 SP가 아니니까 그 행적으로 그분이 막 자랑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거 비디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옆에서 듣고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지가 SP면 SP지 뭘 이렇게 자랑질이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선배한테 그래, 선배도 SP 가세요. 다 그랬어요. SP 가세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럼요. 좋아. 그럼 넌 몇 프로 할 거냐? 다 그러더라고요. 12%. 저도 저 혼자인데 12% 가겠다. 12%. 그래, 가자. 제가 나오면서 이 주둥아리 10번 더 늦게 때렸어요. 미쳤어. 니 혼자 어떻게 12%해? 어쨌든 막 약속했으니까 막 나와서 막 극악 열심히 하는 거죠. 저 형제 6남매잖아요. 차에다 제품 다 드실고 제가 대구를 딱 내려온 거죠. 지금 집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파는 것을 보면 안 되니까 일단 화이트보드를 펴. 설명하는 척 하다가 에이씨 안 되겠네. 6등분 딱 나눠놓고 이거 안 팔면 안 올라가! 막 그래 막 팔고 막 올라오고 막 생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다도 안 돼가 나중에 마지막 날 그때 퀸쿡이라고 해요. 퀸쿡 2세트 딱 카트 딱 싣고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형적으로 플래티늄 사장님이요, 저를 딱 발견하고 갑자기 등을 탁 뜨면서 누가 사재기 하라고 했어? 또 그런 거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아니에요, 사재기 아니에요. 하나는 제가 쓸 거고 하나는 와이프 쓸 거예요. 우리 각자 자영사업이니까. 뭐 이렇게. 각자 자영사업이잖아, 각자. 그러니까 제가 그 핀을 제가 마감했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그래 스폰서 SP 갔어. 근데 SP가 안 한다면 이제 SP 됐으니까 제 파트너 한 명 후원해야 되니까 우리 스폰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업팀에 좀 해달라고. 응? 그럼 사업팀 딱 해주더라, 멋있게. 그 끝나고 나면 딱 보냈어요, 그 사람. 그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동국 사장, 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사회 SP 갈 때 내가 12%라는 사람이야. 사업소에 한 번 해주고 치사하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치사가 더러워서. 이런 말 올라왔다가도 알겠어요. 이게 집에 오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대답했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제가 사업소에 가면 적고 막 메모하고, 나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잘하신 분들 보면요, 생각은 스폰서가 공유하는 거야. 행동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는 분 있어요? 꼭 스폰서 같이 가야 돼. 어디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생각은 지멋대로. 이런 분 있어 보면 정신없어, 그 사람도. 그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생각은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공유하고, 행동은 내가 하고. 오너십이 없는 분들은요, 저희 그룹에 좀 그런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저는 사업자를 안 불러요. 뭐라 부르냐면요, 관계자라 불러요. 관계자분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관계자의 특징은요, 배가 많아요. 이수신 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12척의 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척이냐면 사업하는 척, 상담하는 척, 책 읽는 척, 미팅 나오는 척, 뭐 척 되게 잘해요. 그런 관계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너십을 가지셔야 돼. 내 거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내 거란 마음 가질 때 가장 큰 애죠. 저는 이 사업 통해서 제가 스폰서 존재를 뭐냐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스폰서 어떤 존재예요? 1번 밥 사주는 사람, 자리 잡아준 사람, 픽업해준 사람, 애 봐준 사람, 뭐예요? 없어요? 스폰서 존재가 뭐냐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6핀 됐을 때, 그 행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스폰서 다 계실 때. 정말 제가 그 스폰서 뭘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요, 도와주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스폰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폰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스폰서 그것만 충분해. 나머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는 거, 사업설명도 해보셔야 돼요. 뭐 1년, 2년, 3년 사업했는데 사업설명을 못해. 뭐라는 줄 아세요? 사업을 좀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할 만한 방법이 없네. 이러고 있어. 이래가 사업이 되겠냐고. 뭐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그런 분이 워낙 그룹이 많아서 좀 화가 나지만 웃음으로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사실 뭐 돌아보면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요. 인도하는 노력과 시간 투자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과도 사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상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아메이가 창업이 이제 4가지잖아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이게 딱 처음 들을 때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죠, 사실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말씀이 따뜻했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대우자동차 창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조, 도전, 희생. 희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사가 희생돼 버렸어요. 예. 뭔가 따뜻한 게 아니고 답답함이죠. 창조, 도전, 희생은 막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아메 창업 이념은 너무 사람을 따뜻하게 해요. 그 안에 이 사업의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구속되지 않는 그 자유, 그죠?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 자유도 있고 시간적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는데 제가 젊을 때는 좀 더 젊을 때는 일하기 싫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내가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한테 일이 있다는 게. 응? 근데 그 일 자체가 또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진 일이에요. 우리 이 사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게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 딸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평생 현역이라는 게 너무 좋아해요. 나 평생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가 자부심 많이 갖고 있더라고. 다 친구들 아빠들은 다 뭐 퇴직해서 집에 있고 뭐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거죠. 가족 부분들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전달했을 때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장모님 계셨는데 장모님이 장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김서방 저 부르더라고. 그 동네 창피하게 그 아메이 같은 거 다단계 내 친구들 물어봤더니 다 이상한 거라는데 집안 말아먹지 말고 내가 김서방이 연구원이니까 딸을 시집 보냈지 그 다단계 하는 그 사이한테 누가 시집 보냈겠냐고 막 황홀하시다고. 앞으로 그런 거 하려면 오지도 말게 딱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 갔어요. 오지 말라니까. 오지만 안 가면 돼요. 말 잘 들어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한 3년, 4년 안 갔어요. 딱 닮은도 딱 됐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김서방이 하는 아메이 다른 아메인 거야. 그죠? 다른 아메이야. 이 장모님 모시고 장인 모시고 아메이만 7, 8번 다녔어요.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장모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돌아가셨거든요.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그 와이프가 사실 그 장인분이 살아 계실 때, 장모님 계실 때 항상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용돈 얼마 주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드리는데 우리 보통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 송금 안 해요. 항상 갖다 드리는 거야. 근데 한 번은 본인이 이 스케줄 바빠가지고 못 갔더라고. 못 가가지고 2주가 딜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아니 부모님 그것만 기다리시는데 그걸 왜 잊어버리냐고. 빨리 가자고 같이 갔어요. 2주 지났잖아. 보통 2주 지나면 보통 부모님 뭐라 하세요? 아니 다음에 주지 됐어. 근데 기다렸다지 뭘 이런 글 하고 받아가시더라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요. 와이프를 꼭 껴안더라고 이렇게. 1분 동안 꼭 껴안다고 막 그러신 거예요. 내가 속으로 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2주에 또 가야 돼요. 2주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똑같더니 그죠. 지난주에 받았었잖아. 안 받을 만도 한데 뭘 이런 걸 하고 또 엄청 좋아하세요. 와이프는 지준이 뭐냐면 돈 맛은요. 손맛이래. 세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하트가 아니라니까. 이게 돈을 꽂으라는 뜻이에요. 돈을 꽂아야지. 진짜 사람들 자꾸 돈을 안 꽂고 하트만 보내. 맨날 하트만. 어머님 맨날 사랑해요. 막 뻥치지 마시지. 이게 돈을 꽂으라고요. 돈들. 그게 손맛이기 때문에 보내는. 그래서 와이프의 기쁜 듯이 있었던. 그리고 장모님이 작년에 계속 좀 많이 아프셨는데 계속 우리 와이프가 다 모시고 병원 가고 병원 비용도 하고 엄청 나왔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모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보험도 안 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병원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나오니까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 와이프 뭐라 하냐면요. 엄마, 내가 보험이잖아.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그렇게 되니까 진짜 암해한, 제 와이프는 암해한 이유 딴 거 없어요.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제 얼굴 가지고는 드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돌아가신 다음 되게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그동안 못 해드려가지고, 그게 아쉬운 게 아니고 살아계시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아쉽거든요. 제 이제 뭐 사업활동 우리 딸 거의 다 봐주시고 키워주고, 그렇게 제가 항상 여행 다닐 때 모시고 다녔거든요. 저희 사진은 아미 여행의 대부분이 우리 장모님이 계세요. 항상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근데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성공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진짜 저는 제가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가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성공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부모님 걱정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게 아미가 주는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형님 누나들, 제가 6남매지 막내니까 아미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반대했죠. 제가 딱 대구 내려가면 이제 오면요, 형님 저희 큰형은 12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저를, 그죠? 막 저를 막 코너에 막 몰더라고. 밀면서 네가 아미 서울 가서 이상한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다단계 같은 거 하냐 형 왜 이러세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내 형이 더 미워. 막 말리는 척하면서 더 빈정대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내려갔어요. 너무 부정의 에너지가 5명이잖아. 그래서 안 내려가. 제가 닮은 되고 난 다음에 내려가니까 우리 매형이 하는 말이, 처남 될 줄 알았어. 내려드시고 처남 될 줄 알았대. 처남 그때부터 싹수 달랐대. 뭐가 달라 싹수 달라 하긴 화이트보드 피고 설명한 것 하면서 제품 나눠 가져갔는데 뭘 싹수가 달라 하셨대. 인정해 주더라고. 그 지금 또 가족 모임 하면 제가 놓으면 제가 막내잖아.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형님 누나한테 제가 뭐 같이 밥을 산다든지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 왜냐면 형님 누나들이 가오 빠질까봐. 그죠? 우리 가오 만사성 아시죠? 가오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오를 뺏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오늘 특별한 날이 있어서 제가 내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형님 누나들 그동안 많이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아메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 파트너들 가족은 아니지만요, 거의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 그리고 함께 여행 다니면서, 그죠? 또 소확행을 저는 소확행을 또 다르게 푸는데요.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여행을 제가 지금 소확행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같이 드림투를 같이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가족처럼 평생 그냥 친구 될 수 있는 것도 이 사업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또 희망적인 부분은요, 제가 사실 그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딱 생각해 봤어요. 역시 내가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우 다닐 때 대우가 막 어려워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려워지기 전부터 제가 아메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근데 회사가 진짜 어려워지고 일이 없어지고 뭐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하니까 다른 직원들은 갈팡질팡 뭐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회사 일이 없으니까 아메만 하는 거야, 막. 출근해가지고, 그죠? 퇴근 빨리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위기가 저한테 기회가 돼버린 거고,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게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막 준비해놓고 오랜 시간 보내놓으니까 이런 코로나 위기가 와도 전 전혀 그 위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지 뭔가 내가 그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제가 보니까 제 비즈니스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엔잡에 대한 생각 더 하게 되고, 그죠? 추가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자산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 인지도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요즘 예전에 제가 아메 할 때보다 훨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훨씬 더. 아메 얘기하면 거의 다 그죠? 제품도 잘 쓰고 있고, 좋아하고, 접해받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대구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요. 그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냐면,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열심히 하고 대학생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우 자동차에서 산학장학생을 모집할 때 제가 산학장학금을 받고 2년 동안 등록금 받고 생활비 받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가서 4년 근무해 준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 갔는데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학부 과정을요,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좀 그쪽 분야에다 유명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학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멘사도 몇 명 있었는데 걔들은 진짜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한 페이지 펴고 암기하고 1시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걔들은요, 거의 책을요, 사진처럼 찍어버리더라고. 딱딱딱딱.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되겠어요?
경쟁이 안 돼. 그래서 빨리 졸업해야겠구나 제가 생각하고 이제 졸업을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아메 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니까 매년 5월 달에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뭐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못 갔어요. 아메사 바쁘니까 못 갔는데 교수님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하고 연락이 와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갔죠.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해서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저희 후배 중에서 박사학위하고 교수하는 친구 있거든요. 후배가. 그 친구 같이 가자 해가 제가 태우고 장례식장 같이 갔어요. 갔더니 한 80여 명의 선후배들이 쫙 모여있더라고요. 딱 석박사들이에요. 딱 들어가는데 제 5년 선배, 그 당시 그분은 삼성 부장이었어요. 딱 5년 선배가 저보고 딱 하는 말, 야 김동우 너 다단계인가 피라미드인가 뭐 아메이 같은 거 한다며?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배웠죠? 1대 단미팅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고춧가루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려고 앉으려고 그랬더니요. 저를 따라온 교수 그 후배가 딱 그러는 거예요. 형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욱이 형이 제일 잘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 때 그 당시 BMW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오년 선배 형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얼굴 허해지더니, 그래? 아메가 제품은 좋지? 이렇게 앉더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 잘난 석박사들 앞에서 후배가 제가 잘 나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돈이 많습니까? 17번 아파트 월세 사던 사람이? 집안 부모님께서 배경이 좋습니까?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저 뭐가 좋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딴 거 아니라고요. 저는 아메리였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 친구도 열심히 살고 다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아메리를 한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는 거. 이거 뭘까? 뭘까요? 고수들 같은 효수 가면은 좋은 문구들 많잖아요.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좋은 문구가 이거 있어요. 큰 것부터 해결하라. 작은 것은 저절로 해결되리니. 큰 거 보면 다 해결돼. 가족 큰 게 뭐냐는 거죠. 저는 가족. 아무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친구들 그런 소리 듣는 거죠. 제가 이제 여행 다닐 때는요, 1등석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여행 딱 갔는데, 1등석이 좌석이 모자라니까, 빈스석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뭐, 어떻게 해요? 좌석이 없다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600만 원을 그때 주더라고요. SK 상품권 600만 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손 떨리긴 하지만 빨리 받아야지. 사실 저는 속마음이 어떠냐면, 이코노미 타면 얼마나 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오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최소한 비즈니스 타야지. 가오 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요, 1,000만 원 받고 이코노미 타실래? 1,000만 원 안 받고 1등석 타실래요? 어떤 거 타실래요? 저는요, 1,000만 원 받고 이코노미 타요. 다리 아프다고?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주문하면 되잖아.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1,000번 좀 1,000만 원이야. 저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산 사람이야. 1,000번 주면 1,000만 원인데 왜 다리 아파? 근데 아메가 그런 보상을 잘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제가 팽만 세련이면요, 어떤 일을 하면 그런 보상을 제가 받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코노미 타고 가면 비즈니스 타고 스펄스 타면 이렇게 식사를 주잖아요. 비즈니스까지는 해봤어요. 제가 또 쉬고 있는데, 누가 이게 성분이 뭐 드실래요? 식사 뭐 하실래요? 그러면, 됐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1등석에서 됐어요. 됐어요. 이거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 그거는. 지금 그래서 탈 때마다 성분한테 나 꼭 깨워요. 꼭 깨워야 돼. 나 잠은 큰일 나. 꼭 부탁하고 몇 명한테 부탁해 놓거든, 깨우라고. 언젠가는 됐어야 할 수 있겠지, 그지? 됐어요. 그러니까 잠 잔다고. 그게 버킷리스트인데 되겠지, 언젠가는. 근데 원래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두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어떤 걸 통해서 그걸 얻으시냐는 거예요. 요즘 회사가 얘기하는 가치 제한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경제자산, 매력자산, 그죠? 건강자산. 그게 다 뭐냐면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돈 있어야 되죠. 그죠? 친구들 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메가 그런 걸 추구하는 자체가 너도 감동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시간 다 됐으니까 전 마지막으로 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요, 냄비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왜 냄비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유의 특성을 간섭하지 않고 불이 불답게 물이 물답게 해주는 거, 그게 냄비예요. 그죠? 냄비에 물이 있지만 불하고는 전혀 그죠? 간섭하지 않게끔 막아주잖아요. 그죠? 제 파트너 중에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그 많은 파트너들이 더 성장해서, 제가 이제 아메의 가치가 그죠? 헬핑 피플이잖아요. 사람을 더 도와가지고 나도 성공하고 그분도 성공하는 거죠.
그런 가치를 제가 누리고 싶어요. 그 기회가 아메리카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2024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크루즈도 타야 되고, 제가 파운더스 다이몬드 오래 하다가 파운더스 수직 다이몬드 했죠. 저는 F가 앞에 붙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파운더스 더블로 제가 크루즈를 탈까 해요. 파운더스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요. 정말로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누려가시는 분들 되시고, 그때 크루즈 때 많은 분들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